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병렬 순환적 대꾸를 형성하는 경우. 타령조 11번 작품인데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역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배동주 어디 있어요? 배동주 많았어요? 이중규,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그런데 앞에지는 않습니까? 그 타령도 11번. 네, 11번. 11번입니까? 11번. 250쪽 타령조 11번입니다. 어떻게 말까? 거기 마이크를 이렇게 옆으로 온으로 한번 아니요. 온으로 한번 네. 아. 자, 읽어봅시다. 하나 두성자라는 그대의 모의 아마존강 지역에서 나는 길을 잃고 그대의 부부 4개의 늑골에서 아담보다도 하나 많은 부부 4개의 그대의 어머니 밀려오는 을지로 어디서 나는 또 길을 잃고 몸이 타서 10원짜리 레몬주로 몸을 죽이며 나온 가루에 사진판이 걸린 3층 다방에서 우연히 한때 남산을 마주보는 자세로 있다가 15원짜리 레몬주로 몸을 죽이며 문득 27살의 이상을 생각하다가 무엇일까 기분기가 제대로 타는 듯한 찌꺽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 속에서 나는 또 다시 길을 잃고 헤매느니라. 페넬로페. 네, 잘 읽었습니다. 타령조 11번 작품인데 역시 분석을 꼼꼼히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 변주가 반복은 부분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반복이고, 변주는 그 반복이 좀 더 전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변주라고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지금 반복과 변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줄을 다 끊어놓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로 반복되거나 변주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봅시다. 큰 틀로 보면 하나의 행으로 되어 있지만 A, B, C, D, E까지 내용이 의미 맥락이 전개되다가 시상이 전개되다가 마지막 두 줄은 다시 A 다시로 A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페넬로프로 시작해서 페넬로프로 끝났죠. 자, 페넬로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을 보세요. 나는 길을 잃고 라는 구죠. 절입니다. 절.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구가 아니라 절이죠. 문장은 아니고요. 자, 나는 길을 잃고 라고 하는 니은이 어디예요? A에도 한번 나오고 B에도 한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옵니까? 마지막 A 다시에도 나옵니다. 나는 또 다시 길을 잃고.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A 다시로 끝났는데 이것은 수미상관이다. 약간 변화된 수미상관이죠.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자, 우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는 길을 잃고 라고 하는 것이 A에서 B에서 한 번씩 반복되니까 역시 어떤
어미로 끝나요? 고고로 끝나죠. 고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길을 잃고 헤매느니라. 큰 틀에서 보면 나는 길을 잃고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되는데 이 절이 그것이 형성하는 변주의 방식 혹은 대꾸의 방식을 보면 병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대등한 것이 3번 반복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병렬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다가입니다. B를 보세요. B라고 동그라미 표시된 것은 남산을 바라보는 자세로서 있다가 뭐뭐 하다가 이런 거죠. 어떤 행위의 그죠? 연속적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로 보면 병렬적 특성을 갖는다. 다가가 몇 번 나와요? 보세요. 시의 다가가 처음 나오죠. 자세로서 있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생각하다가, 이에 가면 또 생각하다가, 이렇게 B가 3번 나옵니다. 즉, 다가가 3번 나옵니다. 그런 이 반복의 형태를 분석해 볼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변주의 형식, 즉 대꾸의 형식은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병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교재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251쪽. 자, 둘째 줄. 우선 이 시는 초두 A가 말미 A-에서 변형된 수미 상관을 이룬다. 특히 기억 페넬로프라는 단어는 사랑 대상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페넬로프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실제 이름은 아니겠죠? 아무튼 별명 같은 것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페넬로프라고 부릅니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니까 거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억 페넬로프라는 단어는 화자가 사랑 대상을 호명함으로써 호소력을 높인다. 왜냐하면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니까요. 시의 어조상 좀 더 뭐예요?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효과가 있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호칭으로 불렀으니까, 호명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시의 형식이 타령조죠.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소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하는 넋두리 혹은 타령의 형식이니까요. 이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끝날 때도 누굴 부르면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오죠. 251쪽 밑에서 둘째 줄. 니은 나는 길을 잃고는 B에서 또 B-에서 연속적으로 이게 회귀된다. 회귀는 이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체의 뼈대를 이룬다. 그 절이 이 시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고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좀 이따가 이 언술 구조를 지금 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언술 구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살짝 살펴보면 페넬로프는 어떤 연인이고 연인을 불러서 그 연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죠 사랑의 경로를 역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길을 잃고가 병렬로 3번이나 등장하는 걸 봐서 사랑의 경로가 순탄치 않다는 걸 보여주죠.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3번 반복되는 나는 길을 잃고라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처속격 조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3번의 나는 길을 잃고는 다 장소와 결부되어서 길을 잃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나는 길을 잃고는 어떤 장소예요? 아마존강 유역에서죠. 그죠?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 처속격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A라고 표시했어요. 첫 번째 A는 어디 등장합니까?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죠? 똑같은 이 의미가 반복됩니다. 이 장소와 뭐가 결합된다고요? 길을 잃는다는 그죠?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늑골에서, 이것도 장소, 일종의 장소. 그 다음에 을지로 어디서, 그죠? 에서가 지금 3번 반복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삼청다방에서, 장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지금 거의 5번 나왔나요? 5번 나왔는데, 일종의 다 처속격이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장소가 아니라, 즉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어디서부터 그래요? 생각 속에서, 그죠? 맞나요? 생각 속에서. 이때 이 S는 같은 S지만, 그죠? 앞에서의 S와 좀 다르죠. 이제는 생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의 중요한 요소는 생각의 자의식의 순환 속에 빠져드는 것을 지금 시의 후반부가 보여주거든요. 어디서? 삼청다방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레몬 주스를 마시다가 누굴 생각해요? 이상을 생각합니다. 왜 연상이 됐을까요? 이상이 마지막 죽을 때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나오죠. 레몬이 먹고 싶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몬 주스를 마시면서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연상의 이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S가 반복됐는데 후반부로 가면 이 생각 속에서, 그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지만 장소에서도 길을 잃고 어디서 잃어요? 생각 속에서도, 자의식의 순환 속에서도 길을 잃는 것을 이 시가 어떤 의미로, 시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뭐예요?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반복되고 변주되는 구절들, 그죠? 그것이 어떻게 이 한 편의 시에서 반복되는가, 이것을 주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252쪽.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병렬이 순환으로 넘어가는, 전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 252쪽. 둘째 자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A, B와는 달리 C, D, E, A-에서 장소의 변주를 통한 병렬적 대꾸는 상당히 복잡한 순환 구조를 따라 전개된다. 이것이 바로 삼청다방에서 레몬 주스를 마시면서 생각에, 자의식에 빠지는, 그 자의식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언술 구조를 뭐라고 봤다는 거죠? 병렬 순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병렬 뭐였어요? 기결이었죠. 245쪽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병렬로 같이, 기본 구도는, 그죠? 기본 구도는 똑같은 병렬인데 타령조 6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6 같은 경우는 병렬이 기결로, 그죠? 이어지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병렬이 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크게 보았습니다. 자, 252쪽, 아까 그 부분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근간이 되는 것은 삼청다방에서라는 장소, 그 다음에 C와 D의 생각하다가 와 생각 속에서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이다, 이랬습니다. 이때 길을 잃는 것은 물리적 공간 속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죠. 생각 속에서, 그죠? 생각에 빠져서 헤매는 것입니다. 장소, 생각, 방황의 과정을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순환의 구조로 만드는 것은 15원짜리 레몬 주스로 목을 축이며라는 문장을 2번 반복하고, 회귀가 반복이니까 뭐뭐다가, 뭐뭐 하다가 라는 의미를 3번 반복합니다. 나온가부의 사진판이 걸린 삼청다방에서 27살의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미시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석이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2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자, 이 시에서 재미있는 것은 페넬로프 추나추동자라는 그대 음모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나오는 장소도 실제 현실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아니고 생각 속에서, 그죠? 생각 속에서 찾아낸 장소죠. 왜? 그대의 음모로부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마존강 유역이 생각난 것이니까요. 실제 이 사람이 아마존강 유역을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건 방황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대의 음모가 뭘, 그죠? 떠올리게 이게 유추인데 그대의 음모로부터 뭐가 유추된 거예요? 아마존강 유역에 그 정글 밀림이 유추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길을 잃는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대 24개의 늑골에서 뭐가 또 유추가 된 거예요? 을지로 어딘가가, 그죠? 유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유추되는 것은 그대의 신체로부터 유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추가 아니고 연상입니다. 연상은 더 자유분방한 거예요. 유추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데, 그죠? 유추는 질서가 있는데 연상은 좀 더 자유연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전반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어떤 장소로 유추가 일어난 것이고, 후반부는 이상을 생각하면서, 시인 이상을 생각하면서 연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유추와 연상을 잘 비교해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더 치밀하게 분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252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화자는 A에서 사랑 대상인 페넬로프의 음모에서 아마존강 유역을 유추하고, 왜? 그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에 유추가 된 거겠죠. B에서 그녀의 늑골에서 을지로 어딘가를 유추했죠. 물론 을지로는 지금 아마 이 화자가 걷고 있는 어디이겠지만, 현실적 장소이겠지만, 화자는 사랑 대상의 신체에서 장소를 유추하고 이러한 유추를 내면 의식적 연상으로 전이한다. 이제 후반부는 연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 주스로부터 어떻게 해요? 27살의 이상이 연상되죠. 그리고 뭐요? 끼꺽하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기중기가 쇠줄을 타는 듯한 소리라 그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남산 타워의 그 케이블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남산을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3층 다방에서. 물론 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현실적 상황이 아니고 그 소리가 자기한테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그죠? 그 연상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중기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까? 내면 의식의 순환이 순조롭고 행복한 과정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동반하는 방황의 과정임을 이 기중기 소리가 뭡니까?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죠? 결국 사랑의 경로인데, 시의 전반부에서는 유추를 통해서 제시하고 시의 후반부에서는 연상을 통해서 제시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다가에서 다가가 역시 반복되죠. 그죠? 생각하다가 연속적으로 생각하다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역시 무엇입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뭡니까? 자유연상에 빠지면, 그죠? 비몽사몽간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단속적이다. 단속적이라는 것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게 단속적이죠. 우리 전화선 같은 게, 혹은 이 전자제품의 이 케이블선이 뭡니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래서 전화가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단속이라 그럽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 단속적인 연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어떤 반복되는 구절들이 어떤 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 분석을 조금 미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설명됐습니다. 253쪽까지. 자, 이제 역시 병렬적 대꾸와 순환적 대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 작품에 뭐예요? 뭘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구조와 원리를 찾아보기로 했죠. 그죠?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가지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걸 궁극적으로는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어떤 구조와 원리를 가지나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이고, 이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기법적 요소와 즉 형식적 요소와 이 주제, 그죠? 내용적 요소, 주제적 요소를 매개하는 그 연결고리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랬죠. 여기에서 시적 의미라고 할까요? 이 주제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이제 구조와 원리도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뭐죠? 병렬적 대꾸와 뭐가 지금 이 작품은 순환적 대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봅시다. 253쪽. 자, 밑에서 6째 줄입니다. 병렬적 대꾸는 그죠? 수평적 나열을 통해 상호 병존하거나 상호 연대하면서 등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등가적 구도 이해하겠죠? 왜? 병렬이니까 A, B, C 여러 개를 대등하게 병치시키는 것이 병렬적 구조니까 당연히 그 원리가 뭐예요? 등가성의 원리를 갖는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지만 요거 순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한편 순환의 언술 구조는 주기적으로 회전시키고 의미를 영속하거나 정서를 주소하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집니다. 그죠? 자, 미적 효과와 기능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렬적 대꾸는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이 있고 구조와 원리가 있다. 두 번째, 순환적 대꾸는 어떤 미적 효과가 있고 구조와 원리가 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이 한 편의 작품이 어떤 구조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따라서 순환적 대꾸는 주기적 회전을 통해 영속적 구도를 만든다. 자, 이게 순환적 대꾸는 영속이란 말 알죠? 우리 학생들 영속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영속적 구도를 한다. 왜? 순환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겨울이 봄으로 다시 순환하니까. 그죠? 영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도라고 했네. 이 두 구도가 만났어요. 등가성의 구도와 연속적 구도. 등가적 구도와 연속적 구도. 254쪽.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등가성의 순환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 인쇄가 됐어. 어딘가 하면 254쪽 위에서 5째 줄입니다. 영속적 구도를 가지는 순환적 대꾸와 연결함으로써 무엇이 앞에 이 병렬적 대꾸가 순환적 대꾸로 연결됨으로써 그죠? 결합됨으로써 등가성의 구도와 영속적 구도가 그죠? 결합되어서 등가성의 뭐가 되겠어요? 등가성의 영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영속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의 영속이다.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작품은 뭐였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첫 번째 작품의 구조와 원리는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 나오죠? 등가성의 기결이라고 되어 있죠. 249쪽. 그죠? 왜 그렇게 써요? 이건 똑같죠. 병렬적 대꾸는 똑같고 여기 뒤에가 그죠? 뭐였죠? 기결적 대꾸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성의 기결이 되죠. 그죠?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미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것이 어떤 개념적 기법적 분석과 개념적 해석을 우리가 둘로 두 가지 차원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제 서론에서 개념적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까지 분석한 아주 구성 요소들을 다 개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254쪽. 그러면 자, 어떻게 이제 시도 가능할까요? 음모, 그다음에 아마존과 뉴욕. 이렇게 유추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넉골에서 을지로 어디가 또 유추가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인의 신체로부터 어떤 장수가 유추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압축이다. 혹은 은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 주스로부터 이상이 생각났어. 요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기중기 소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끼끼꺽. 그죠? 이것은 환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은유와 한유의 차이를 분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유와 한유를 여러 가지 앞에서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조금 이건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프로이트의 압축, 그죠? 그리고 락강으로 따지면 이것이 은유죠. 들레즈로 따지면 이게 위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 환유, 이 전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무의식의 가장 큰 규칙으로 삼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꿈의 원리도 프로이트가 이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했고, 락강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죠? 재해석했고, 들레즈는 이렇게 또 재해석했잖아요. 아무튼 크게 두 가지로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찾았는데, 우리가 이 시인들, 김춘수 시인의 작품 속에서도, 모더니즘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가 어떤 시어들을 서로 연결 짓는다는 것이죠. 이 원리로 연결 짓는 시어들이 있고 이 원리로 연결 짓는 시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크게 보면 등가성의 원리고 이것은 인접성의 원리죠. 그죠?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한 지금 도식적인 설명이지만 우리 학생들 복잡하게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걸 쉽게 좀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리 앞에 서론에서 은유의 원리, 환유의 원리 이걸 다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음모, 아마존강 유역, 넉골, 을지로 어디 등은 기표의 대체를 통해 유추를 시도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마이크를 안 켜고 말하고 있었나요? 아, 진짜 엉뚱하군요. 예. 이제 들리는 건가요, 그러면? 기표의 대체를 통해 유추를 시도하므로, 그죠? 압축, 은유, 위장 이런 개념과 연결할 수 있고, 레몬주스 이상, 끼꺽은 유추를 통해서 연상이 일어나므로, 그죠? 이것은 전이, 환유, 전치 등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 두 가지 원리가, 그죠? 서로 뭡니까? 교차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압축과 전이, 은유와 한유, 여기도 오타가 있었네요. 이거 뭐라고 돼야 되겠어요? 들레즈의 압축과 전치 잘못 썼죠? 뭐라고 해야 돼요? 위장과 전치죠. 위장과 전치. 오타가 가끔씩 나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찍을 때는 다 고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죠? 원리를 교직하면서 페넬로프의 신체에서 유추되는 장소와 연상되는 내면의 세계 순환을 통해 사랑의 경로를 표현한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도 사랑의 경로입니다. 왜? 사랑하는 페넬로프한테 다가가고 싶다는 자기 사랑의 그죠?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방황으로 끝나죠. 헤매다가 마는 거죠. 지금 계속 헤맵니다. 처음에는 유추를 통해서 헤매고 두 번째는 연상을 통해서 헤맵니다. 자의식이 순환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경로를 표현하고 이것을 순환적 대꾸로 연결하면서 사랑의 방황을 제시한다. 결국 그래서 이 작품은 사랑의 경로와 뭐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시적 의미를 정리했어요? 사랑의 경로와 방황이라고 그죠?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전개되어서 우리가 245쪽, 그죠? 245쪽 두 개가 지금 이 장에 같이 나타났죠. 병렬과 기결적 대꾸인 경우는 사랑의 경로와 허무고 병렬과 순환적 대꾸가 나타난 작품에서는 사랑의 경로와 방황을 제시했다. 이렇게 그 시적 의미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는 요게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텐데 요거는 뭡니까? 구조와 원리죠. 언술 구조와 시적 의미만 중간 제목에 제시했는데 사실은 이 책 전체로 볼 때는 시적 의미를 찾는 것보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요거 찾는 게 우선 1차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중간 제목에 요걸 적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요건 빠지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변주의 형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뭐죠? 이 변주의 형식이 병렬 순환적 그죠? 대꾸다. 병렬 순환적 대꾸다.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의 영속이다. 시적 의미는 사랑의 경로와 방황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작품들도 이제 살펴봅시다. 김춘수 시를 공부하는 게 오늘하고 다음번 시간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금 6편 중에 2편을 했거든요.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역시 2편의 시가 여기서 분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렬 기결적 대꾸입니다. 병렬이 진행되고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 착각한 것 같은데 착각했어요. 255쪽으로 가야 됩니다. 255쪽. 자, 두 가지 이제 또 유형인데 기본적으로 대칭적 대꾸가 나타나요. 그런데 첫 번째는 순환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전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칭 순환의 언술 구조를 가진 경우는 어떤 주제를 보여준다고요? 사랑의 문답과 회의를 보여줘요. 물론 이제 이 구조와 원리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빠진 게 좀 아쉽네요. 중간 제목에 그걸 다음에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시 찍을 때. 그 다음에 대칭 전환적 대꾸는 사랑의 문답과 대안을 보여준다.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탈영조 1입니다. 누가 읽어보나요? 채나리. 네, 조금 전달해 주세요. 탈영조 1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랑이여 너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새벽녘에서 그리운 그이에 겨우 콧잔등이나 이 먼저리를 발견하고 먼 동이 틀 때까지 눈이 밝아오다가 이른 아침에 파이프나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간 그이가 밤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먼 동이 틀 때까지 사랑이여 너는 얼마만큼 달아서 병이 되는가? 병이 되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가? 넋이야 넋이로다 넋반에 닿고 타고동동 구슬 채찍 휘두르며 옆 귀신하는가? 아니면 모가지에 칼을 쓴 춘향이처럼
머리칼 10발이나 부러뜨리고 저승의 산 하나 바라보는가. 사랑이여 너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예. 자, 이 큰 틀에서 먼저 A, B, C, 그 다음에 보세요. A 다시가 나왔죠. 왜 여기가 A 다시인가 하면 A가 사랑이여 너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라는 표현인데 A 다시를 보면 이렇게 좀 변형이 됩니다. 많이 변형됐죠? 어떻게 변형됐어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그죠? 행이 바뀌었어요. 면동이 틀 때까지 다른 표현이 들어갔고, 사랑이여는, 그죠? 순서가 어순이 바뀐 거야. 얼마만큼 달아서 병이 되는가? 또 다른 표현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A하고 A 다시를 비교해 보면 A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변형이 되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A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가 나오고 마지막 F 다음에 또 A가 한 번 더 나와요. 또 A는 첫 번째 A하고 똑같은 A입니다. 그죠? 사랑이여 너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수미 상관법으로 돼 있죠. A가 A 다시로 한번 변형되었다가 다시 A로 자기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령조 연작시가 13편인데 다 구조가 달라요. 굉장히 그러니까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구조를 실험한 거죠. 그죠? 특히 언술 구조를 이 13편이 다 다르게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실험을 뭐에 비교한 거예요? 타령에 비교했다. 타령의 형식, 우리 옛날 전통 양식을 현대화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왜 대칭이냐? 그죠? 대칭 순환이라고 내가 봤거든요. 왜 대칭이냐? 한번 봅시다. A 다시를 보면요. A 다시가 중간쯤에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그죠?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서로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가 처음과 마지막에 서로 그죠? 위치상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 A 다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57조.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분석 한 편 한 편에 대한 이 분석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다 꼼꼼히 읽지는 못하고 중요 부분만 읽고 갑니다. 핵심을 설명하고 갑니다. 학생들이 복습하면서 전체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7쪽 둘째 단락입니다. A 다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하고 대립시키는 분기점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이라고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대칭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와 사랑이여 너는 어순이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A의 어순이 바뀌어서 A 다시가 중간쯤에 한 번 더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A로 끝나는 것이죠. A의 언술 구조를 변화하여 후반부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변화는 이 문장과 얼마만큼 달아서 병이 되는가라는 문장의 능가, 자, 능가라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B의 다가라는 의미를 회귀한다. 그랬죠? 각 문장의 말미에 비다가라는 의미를 회귀하여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 이것도 의미인데 B가 다가입니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가.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다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가가 어디 나와요? A에 다가가 한번 나오죠? B에도 다가가 한번 나옵니다. 발가 오다가. C에도 C에는 안 나오고 D에 다시 A 다시에 다시 나오죠? 돌다가, 돌고 돌다가. 그다음에 다시 A에 다가가 나오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변주합니다. 다가만 그런 게 아니고 고도 A 고도 계속 반복돼요. 돌고 할 때 돌고, 발견하고 할 때 고, 입에 물고, 그렇죠?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 고라는
의미와 비다가라는 의미가 이 시에 엄청 많이 반복되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이 언술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돌다가에서 되는가 의문형으로 바뀝니다. 자, 의미를 서술 의미만 놓고 보면 고라고 하는 의미와 다가라는 의미는 일종의 A 하다가 B 하고, 그죠? A 고 B 고 이렇게 연결 의미인데, 그죠? 뭐뭐 하는가 하고 의문형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이 A-에서 돌고 돌다가 사랑이여 너는 얼마만큼 달아서 병이 되는가 할 때 여기서 의문형, 그죠? 의미가 등장하죠. 시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후반부는 이 시가 의문형이 계속 등장합니다. 보세요. 구슬하는가, 그 다음에 엮기신 하는가, 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F에도 바라보는가, 이렇게 의문형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크게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뭐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57쪽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봅시다. 밑에서 257쪽 밑에서 9째 줄입니다. 비다가가 사건의 연속이나 순차적 나열을 의미하고 능가는 의문형 의미로서 짐작이나 생각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회의적 질문이다. 자, 의문형도 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이때 뭐뭐 하는가 하는 것은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짐작하거나 확인한 것을 의도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회의적 질문입니다. 자신의 짐작이나 생각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회의적 질문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바라보는가, 그 다음에 구슬하는가, 병이 되는가. 그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형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형이라도 다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능력이겠죠. 연구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7쪽.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의문형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는 것이죠. 257쪽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좌절과 회의와 질문을 점층적으로 고조하는 과정이다. 이 의문형을 3번,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은 바로 뭘 의미하나? 시적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랑의 좌절, 이것도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이여 하고 시작하죠. 너는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굴 지칭한 걸까요? 화자 자신의 사랑을, 그죠? 2인칭 너라고 지칭한 것이죠. 자기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랑이 주제입니다. 타령조 연작시는 전체가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죠. 사랑의 경로가 있고, 자, 이번 경우는 뭐예요? 내가 뭐라고 시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문답이다. 사랑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257쪽 마지막 줄입니다. 사랑이 달아 병이 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춘향이처럼 머리칼을 풀어뜨리고 저승을 바라보는 과정은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좌절과 고통이 더 뭡니까? 심해지는 과정입니다. 좌절과 회의의 강도가 강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병이 되죠. 그죠? 그리고 넋을 담아서 구슬하죠. 그죠? 이 시의 이 의미 맥락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사랑의 좌절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죠? 역기신까지 나오고, 병이 되니까 아마 무당을 불러서 그 사랑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258쪽입니다. 역시 원술 구조를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우선 대칭 구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대칭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나 하면 A와 A 다시 A로 돌아가니까 이건 순환이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대칭과 순환이다. 이 시도 변주의 방식은 복합 유형인데 단순하지 않은데 대칭과 순환으로 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작품 대칭과 순환으로. 자, 이제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서 이걸 찾아야 되겠죠?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서. 자, 한번 해봅시다. (258쪽) 중간 정도입니다. 대칭의 원술 구조는 대비의 원술 구조와 유사하게 비교의 속성을 가지지만 구성 요소들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균형을 잡음으로 의미를 구획하거나 정서를 정동하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진다. 자, 이것이 미적 효과와 기능입니다. 이 대칭의 원술 구조가 가지는 대칭의 변주가 가지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거기다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래서 어떤 구도를 가져요? 양가적 구도를 갖는다. 대칭이니까 양가적 구도를 가져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편 순환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주기적 회전을 통해 상호 연결하면서 영속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순환은 한번 나왔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 양가성의 뭐예요? 영속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봅시다. 영속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가성의 영속. 이것도 지금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김춘수 논문에 영속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순환으로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이 변주의 유형으로 설정한 것이고 구조와 원리에서는 이게 순환이 되면 안 되고 영속이 돼야 됩니다. 그죠? 순환은 뭡니까? 언술 구조의 용어고 그 언술 구조가 가지는 구조와 원리는 이 순환이 아니고 영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딘가 하면 259쪽 둘째 줄 양가성의 순환이 아니고 양가성의 영속입니다. 왜? 대칭적 변주가 가지고 있는 이 그죠? 구조와 원리와 순환적 변주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와 원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양가성의 영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해석을 또 해봅니다. 개념적 해석. 자, 변두리, 콧잔등, 입언저리, 파이프. 이것은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어미 효과를 만들어내므로 압축, 은유, 위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어떤 등가성을 가지고 있죠. 주변적이라는 등가성을 갖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변두리, 콧잔등, 입언저리, 파이프. 이 시에 나오는 시어들입니다. 반면 병, 굿, 넉, 귀신, 저성. 이 등가성이 아니죠. 연결되죠. 그죠? 인접성으로 연결되죠. 병이 났으니까 구슬하고 구슬하니까 넋이 그죠? 귀신이 나타나고 기성을 따라서 저성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등가성이 아닙니다. 아까 이거 쉽게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죠? 등가성이냐 인접성이냐 이거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프로이트의 설명과 락강의 설명이 조금씩 그죠? 미세하게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단순화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요 언유냐 환유냐 이거 구별하는 것 정도는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A-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칭적 대꾸를 통해
압축과 전이 언유와 한유. 또 여기 잘못됐죠? 들레저 또 김춘수론에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일관된 오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들레저의 위장이라고 해야 될 부분을 들레저의 압축이라고 한 이 오타가 많이 나오고 영속이라고 해야 될 부분에 순환이 나오고 이렇게 주로 그 두 가지 오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의 문답과 사랑의 회의를 표현한다. 자, 전체적인 시적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의 문답과 회의다. 이 작품의 의미를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사랑이여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죠? 굉장히 회의에 가까운 답변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병이 깊어지고 구슬하고 춘향이처럼 머리칼을 부러뜨리고 저승을 바라보는 그죠?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상당히 사랑의 뭐예요? 고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크게 보면 사랑의 문답과 회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사랑의 대칭과 전환이라고 언술 구조를 살펴봤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또 실제 분석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준명 안 왔어요? 양준명 왔네.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조금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한번 해봅시다. 259쪽 밑에서 둘째 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 작품도 보면 우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보세요. 홍모인의 도시란 것은 붉은 머리카락을 한 프로이트가 여기 프로이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갈까나 그렇게 이제 일종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에 빠져서 그죠? 사랑을 추구하는 이 화자가 첫 번째 비엔나로 가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오스트리아 수도가 비엔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로 가서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사랑의 이 고통을 정신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딜 또 찾아가요? 용의 아들 라오라 처용 아비를 찾아갈까나?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굴 찾아가요? 처용을 찾아가 볼까? 여러분 잘 아는 처용입니다. 우리 고전 설화에 등장하는 그죠? 처용. 처용가라는 그 노래가 그 설화 속에 삽입돼 있죠. 그 유명한 우리 고전 문학의 한 장르가 됐죠. 그런데 처용을 찾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사랑을 어떻게 분석하겠다는 걸까요? 자기 사랑을 지금 막 사랑을 추구하는데 사랑이 그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건데 자기 사랑의 정체를 연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분석적으로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런 뜻이겠죠. 다음에 처용을 찾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처용의 그 우리가 잘 아는 처용설화 속의 내용은 뭐예요? 처용과의 내용도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그죠? 뭡니까? 동침을 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당에 나와서 달 밝은 밤에 마당에서 춤을 췄다는 게 이제 처용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 나마 사박다리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가 등장한 거죠. 예수가 죽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도 사랑을 탐색하고 있는데 자,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언술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261쪽 셋째 줄 특이한 점은 이 작품도 역시 이 언술 구조가 굉장히 미묘해요. 특징적입니다. 다 달라 13편이. 특이한 점은 초두 A가 아니라 B에 처음 이 문장을 제시하고 말미에 B 다시를 회귀하면서 변주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A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B로 갔어요. C, D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보통은 A 다시가 끝나거나 A로 끝나는데 이것은 B 다시로 끝났어요. 그렇죠? B가 뭡니까? 뱀이 눈뜨는 꽃피는 내 땅에 삼을 초순에 내 사랑은 이거거든요. B 다시를 보세요. 내 사랑은 뱀이 눈뜨는 꽃피는 내 땅에 삼을 초순에 어순만 바뀌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마지막에 다시 와가지고 수미상관을 이루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이것은 A가 아니라 B가 한 번 더 마지막에 반복되면서 끝을 맺었어요. 특이한 방식으로 그죠? 수미상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언술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는 전반부 A, B, C를 그죠? 전반부 A, B, C를 자, 전반부가 A, B, C까지가 전반부고 여기까지가 프로이트 박사 찾아가는 거하고 서용아비 찾아가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D부터는 이 작품의 후반부가 전개되는데 예수가 등장하고 또 이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눴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전반부는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B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B 다시가 중심이에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를 B가 연결시키고 후반부를 B 다시가 전환시키면서 대칭적 대꾸를 형성한다. 이랬어요. 크게 보면 대칭이라는 겁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룬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칭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대칭이에요. 어떻게 대칭을 이루냐면 B와 B 다시가 이 대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이 됩니다. 그런데 B가 그대로 마지막에 반복된 게 아니라 B 다시로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사랑은 뱀이 눈뜨는 꽃피는 내 땅의 삼을 초순에 하고 끝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61쪽 둘째 단락입니다. B와 B-의 반복 및 변주는 그 안에 자 이제 그 B와 B-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귿 내 사랑은 그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순이. 그다음에 눈 뜨는 꽃 피는 등의 회기를 내포하면서 전개한다. 어딘지 찾았습니까? 261쪽 둘째 단락입니다. 디귿 내 사랑은의 회기는 넋두리나 타령의 연결고리로서 그죠?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의인화하여 호명한다. 그죠? 내 사랑은 자기 사랑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전체가 타령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굴 부르는 게 자꾸 나옵니다. 호명이 자꾸 나와요. 그래야 긴장감을 그리고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디귿 내 사랑은을 B와 T에 B 다시에 회귀하면서 내 사랑은이라는 이 구절은 B와 B 다시에만 등장하지 않고 D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죠? 보세요. 엘리 남아 사막다리 내 사랑은 먼지가 되었는가? 디귿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내 사랑은이라는 이 구절이 그죠? 세 군데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어떤 뭐예요? 연결고리를 이룬다. 디귿은 B와 B 다시에서 회귀하면서 D에서도 회귀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칭적 구도로 만드는 동시에 시상을 전환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시상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전반부의 시상이 후반부로 가면 상당히 다르게 전환되는데 그 전환의 중요한 증거는 역시 어문형이거든요. 자, 후반부를 봅시다. D, E, F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차바퀴를 더럽히는 지린내가 되었는가 구린내가 되었는가. 되었는가가 4번 등장해요. 그죠? 이 똑같은 단어 어문형인데 4번 등장해요.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전반부는 뭐예요? 찾아갈까나, 그죠? 찾아갈까나 이렇게 기억, 그죠? 갈까나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오면 되었는가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내용이 후반부로 가면서 전환됩니다. 어문형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언술 구조를 대칭과 전환으로 봤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언술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르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전환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선 내가 분석한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262쪽입니다. 이제 의미도 같이 우리가 해석해 보는데 아까 잠깐 살짝 해봤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262쪽 셋째 줄입니다. 프로이트 박사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정신분석적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탐구를 상징한다. 왜? 비엔나로 갈거나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갈거나 이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을 그죠? 정신분석적으로 한번 탐색해 볼까?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실제 프로이트 박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봐야 무덤만, 그죠? 무덤의 비석만 만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내 사랑은 서해로 갈거나 동해로 갈거나 그러니까 이 가는 주체는 내 사랑이에요. 그죠? 주어가 내 사랑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을 지금 대상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정신분석적으로 탐색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간다는 것의 시적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서해나 동해를 가려는 이유는 처용아비를 찾아가는 것인데 처용아비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설화적으로 인식하는 신화 차원의 탐구다. 자, 이건 이제 일종의 내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기 사랑을 정신분석적으로 탐색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처용아비를 찾아갈거나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설화적으로 탐색해 보겠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설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신화 차원으로 정신분석 차원과 신화 차원의 분석은 상당히 탐색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해석도 가능한가 하면 처용의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 뭡니까? 사랑의 정령, 그죠? 그리고 배신의 이 고통을 성화시키잖아요. 춤으로 성화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약간의 윤리적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263쪽에 나오는데, 262쪽에 나옵니다. 뭐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했냐면, 262쪽 중간보다 조금 아래
프로이트 박사가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탐구를 암시한다면 최영아비는 그 욕망에 대한 회피, 그죠? 그것을 성화하고 인고란 말 알죠? 참고 성화시키는 것이죠.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장면, 그죠?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동침하는 장면을 보면 보통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선 부엌에 들어가죠. 그죠? 칼을 가지고 시칼을 가지고 와서 톡 찌르고 뭐 이런 영화가 많죠. 근데 처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고적 정신 세계를 암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원입니다. 엘리 나마 사막다리가 갑자기 또 등장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2쪽 보세요. 내 사랑은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한번 볼까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내 사랑은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이렇게 D를 한번 보세요. 260쪽 D. 왜 갑자기 그죠? 예수가 한 말,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이 말과 내 사랑은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가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이해가 잘 안 되죠. 도대체 예수의 죽음이 왜 자기 사랑이 먼지와 티끌이 되는 것과 연결되느냐 쉽지 않죠. 굉장히 비약이 심한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262쪽 보겠습니다. 밑에 셋째 줄입니다. 먼지나 티끌의 의미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각주 13문을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고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먼지가 되었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공허와 암시를 의미한다. 먼지와 티끌은요. 보통 우리가 먼지가 된다, 티끌이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 먼지와 티끌인데 예수의 죽음이 왜 하찮은 것이냐? 이러한 의미 부여는 예수의 죽음을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역사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누가? 화자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그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지 않겠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그죠? 그 부활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죠? 허무한 것으로 보지 않죠. 그런데 이 화자는 지금 예수의 죽음을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성경적 관점으로 예수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그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누가 죽으면 슬프고 허무한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이 화자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3쪽. 화자는 263쪽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종교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역사적 차원의 탐구다. 그렇죠? 자, 그럼 세 가지 탐구를 했어요. 자기 사랑을 이렇게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뭡니까? 탐색해 보는 겁니다. 왜? 자기 사랑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사랑이 좌절되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사랑을 스스로 탐색해 보는데 첫 번째는 정신분석적으로 탐색도 해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화적으로도 탐색해보고 세 번째는 인간의 역사적으로 탐색해봅니다. 그죠? 인간적 차원에서 탐색을 해봅니다. 이것이 요 구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김춘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